본인이 너랑 같이 수업 듣고 싶지 않다지 않냐? 저 그때 삐졌었어요. 그래? 그래서 화해했어? 그럼 됐어. 다들 봐라! 가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에 U라는 집합은요, 자연수에서만 가지고 올 거고요. 그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이 이렇게 생겼대요. 일단 A, B, C 자연수네요. 그죠? 그리고 루트 A, 루트 B, 루트 C도 자연수여야 해요. 그러면요, A와 B와 C는 어떤 꼴로 생겨야 되냐면 자연수의 완전제곱수여야 되죠. 됐어요? 자, 그리고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여야 되고요. A, B, C는 순서대로 지금 저렇게 돼 있고 A 더하기 C가 53. 자, 그럼 얘들아, A, B, C가 자연수의 완전제곱수여야 되거든? 그 중에서 합이 53이 되는 거 찾으세요. 찾아요. 뭐 1제곱이었다 쳐? 그러면 52여야 되거든? 안 되죠. 그죠? 자, 2제곱이었다 쳐요? 그럼 49여야 돼요. 7제곱 가능하네요. 됐어요? 맞아요? 자, 3제곱이었다 쳐요. 그러면요? 안 되죠, 완전제곱수. 4제곱이었다 쳐요. 안 돼요. 5제곱이었다 쳐요. 안 돼요. 더 이상 커지면 안 돼요. 왜냐면 A, B, C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됐어요?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집합 A라는 게 2, B, 49 이거거든? 맞아? 그리고 집합 B라는 것은요? 미안, 2가 아니라 4. 집합 B라는 것은요? 2, 루트 B, 7 이렇게 생겨야 돼요. 됐어요? 그랬었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걸 좀 이용하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여야 돼요. 그럼 지금 만약에 B랑 루트 B는요, 다른 원소죠, 지금. 숫자가 다른 원소예요. 누군가는 하나는 같은 원소가 있다는 소리 아니겠냐? 그치? 합집합이 5개면 한 개는 겹쳐야 돼요. 오케이? 교집합은 딱 한 개 있어야 돼요. 그 교집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루트 B가요, 4가 되거나 49가 되거나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자, 루트 B라는 것이요, 만약에 4가 되었어요. 그러면 B는요, 16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B가 16이야. 이 조건에 위배되지 않죠. 이 조건에도 위배되지 않아요. 이 조건에도 위배되지 않아요. A, B 다 자연수라는 것도 끝. B가 16이었던 거야. 만약에 49였다 쳐봐요. 얘가 49예요. 그럼 B는 49의 제곱이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49 제곱은 이 조건에 위배되죠. 됐어요? 그래서 B가 16이요. 끝났어요. 그럼 B집합은 247이요. 다음이 35번 봐요. A, B, C, D에 대해서요. A라는 얘는요, X에서 원소를 갖고 오는데 어떤 A고요. X라는 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A라는 게요,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A라는 것은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 B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B라는 원소를 무조건 포함하는 집합인 거야. 그리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래 놓고서 니네가 구해야 되는 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거든. 너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을 수 있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냐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요, A를 필수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개수예요. 됐어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서요, A를 필수로 갖고 있는 집합의 개수요. 그게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이해돼? 자, 그러면 결국은 2의 4제곱에서 A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거요. 8개죠? 됐어요? 자, 마찬가지 B도요. 2의 4제곱에서 B를 필수로 갖고 있는 거죠? 오케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서 B를 갖고 있는 집합들의 모임. 됐어?
자, 그러면 8개. NA, NB를 안 해. 그러면 이 NA 합집합 B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나 뭐만 구하면 돼, 이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A 교집합 B라는 건 뭐예요? 이 부분집합 중에서 A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부분집합 중에서 B를 갖고 있는 것들. 됐어? 그럼 A와 B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얘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가요.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인데요. A와 B를 동시에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4개요. 끝. 8 더하기 8 빼기 4야. 알겠어요?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었습니다. 736번 봐요.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SA라고 지금 지정을 해줬어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 부분집합의 개수가 4개래.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4개래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냐? 이렇게 물어봐 있거든.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4개라면 어떤 5개의 원소 중에서요. 일단 A의 부분집합이거든. A의 부분집합은 5개의 원소 중에서요. 4가 나오려면 3개를 무조건 포함하면 돼요. 됐어요? 3개를 무조건 포함하면 2의 제곱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오케이? 그럼 3개 이거 포함했다고 치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은 D2 아니겠냐? 맞지? D2를 무조건 갖고 있는 얘들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2의 5제곱에서 2제곱을 뺀 2의 세제곱이야. 됐어요? 그래서 기억번이 맞아요. 자, 니은번은요?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되면 사실 여집합을 생각하는 게 너네가 더 어려워. 그래서 명제의 대우를 좀 쓰자. 얘도 B가 결국은 A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거든. 사실 명제의 대우가 없어도요. A의 여집합이 만약에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면 지금 내가 그리는 그림 아니에요. B의 여집합이 여기거든. 맞아? 근데 A의 여집합은 여기예요. 됐어요? 지금 이 그림은 아니고요. 자, B의 여집합이 여기에요. 오케이? 자, A의 여집합이 여기에요. 완전히 포함되죠? 맞아요? 그러려면 이거밖에 안 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A의 부분집합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생각해봐라. 만약에 뭐 아닐 것 같은 거 좀 생각해볼까요? 얘 A 갖고 있고요. 얘 B, C, D 갖고 있었다 칠게. E는 뭐 저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요. B라는 얘는요. B라는 얘를 누구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면 B, C, D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E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D까지 그냥 빼버릴게. D, E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SB라고 하면요. SB라고 하면 2의 5제곱에서 2제곱을 뺀 거예요.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SA라는 것은요. 2의 5제곱에서요. A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합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8이고 얘가 4가 나오네. 왜지? 니은번이 맞는데? 예시를 뭔가 잘못 든 것 같다. A가 B에 포함된다.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상한데요?
아닌 것 같은 게 진짜 아닌 게 나와버리네. 아, 아하, 아하. 예. 뭐지? 얘들아 이거 답 4번 맞지? 잠깐 보류요. 잠깐 보류요. 다시 좀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언급 좀 해줄게요. 자, 디귿번 먼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요. 공집합이면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A의 부분집합의 개수 더하기 B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똑같대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좀 볼게. A라는 게요, 만약에 A, B고요. B라는 게요, 만약에 C를 갖고 있었다 칠게요. 그럼 A 합집합 B는요, 2의 A, B, C,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 나 뭐 잘못했는지 알겠다. 생각났어요. 자,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거든. A 합집합 B라는 것은 지금 A, B, C죠. 그죠?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아까처럼 빼기 쓰면 안 돼요.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SA라는 것은요. SA라는 것은 2의 제곱계가 나오겠죠? 그죠? 자, SB라는 것은요. 2가 나와요. 2의 1제곱. 됐어? 자, 그러면 얘가 같지 않죠. 같지 않는 발레를 하나 찾은 겁니다. 자, 니은번 다시 해줄게, 얘들아. 니은번 이렇게 봐야 돼요. 자, BC라는 게 있죠. BC를 무조건 포함하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B라는 집합이 BC를 갖고 있어. A라는 집합이 ABC를 갖고 있어. 그럼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계.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처럼 빼기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요, 뭔가 또 아닐 것 같은 거 A 그럼 빼버릴까? A 빼버리고요. B집합에 BC예요. 마찬가지 A집합도 지금 BC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SA가요, SB가요, 2의 제곱계고요. 얘도 2의 제곱계가 나오게 돼요. 집합 A를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야. 제외시키고 이게 아니라. 알겠지? 미안해. 그러면 아무리 어찌됐건 저찌됐건 해봤자 이게 성립한다고요, 니은번이. 알겠어요? 하다가 헷갈렸어요, 나도. 4번이 정답입니다. 7번 봐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B 차집합 A의 최대값이요. 나 이렇게 여기 문제들이 다 좀 막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약간 이런 걸 물어보고 있거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시면 다 풀립니다. 자, 다음 조건에 그러니까 다시 읽고 있어요. 필요 없어요. B 차집합 A의 최대값이요. 자, 나 A 여기다 잡고 B 이렇게 잡아볼게 그냥.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5개요. 원소의 개수를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A 교집합, A 여집합의 합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뭔 말이냐면 이거 분배 법칙 쓸게. 그러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에 A의 교집합, B인 거거든.
얘 뭐예요? 공집합. 맞지? 공집합의 합집합이니까 그냥 A 교 B네요. A 교 B가 공집합이 아니란 소리. A 교 B가 공집합이 아니란 소리.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N, A 교 B가요.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놓으면 한눈에 좀 들어오죠? 됐어요? 그 다음에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1개래요. 자, 여기가 11개야. 여기가 11개. 됐어? 나머지 모르는 거는 A, B, C 이렇게 좀 잡을게요. 됐어요? 각각의 구간들로 나눠버려. 다 나눠요. 쪼개요. 오케이? 자, 그러면 25인 거 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네요. 됐어요? 그리고 A라는 것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니네가 봐야 되는 건 B 차집합 A의 최대값이에요. 여기의 최대값이거든. 결국은 B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야. B의 최대는? 됐어?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C에 대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0이어도 되지 그럼. B가 최대이려면 얘가 제일 작아야 되잖아. 얘 둘이 더한 게. 그지? 그럼 A가 1이었겠네요. 제일 작아야 되니까. 맞아? 1, 0 집어넣어요. B의 최대값 13입니다. 오케이? 굉장히 말이 많은 문제죠, 이거. 자, 은행 A 또는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 35명과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두 은행 A, B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대요.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은 82명. 그리고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와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는 같아요. 남자와 여자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남자가 또 A랑 B를 이용할 수 있고요. 둘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자라는 것도요. 여자가 모임의 집합이라는 것도요. A라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고 B라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적을게요. 그래 놓고서 너네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은행 A와 은행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는? 은행 A와 은행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요. 여기죠? 맞아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A 또는 B를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가 35명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A, B, C라고 좀 잡을게. 여기 X, Y, Z라고 좀 잡을게요. 알겠죠?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용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저 바깥쪽은 굳이 미지수 안 잡을게요. 됐어?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일단 35야. 됐어?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요. 여자가 30명이죠? 30이요. 이렇게 먼저 적어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가번.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이 82명이래요. 자,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A 더하기 B, 그리고 B 더하기 C, 그리고 X 더하기 Y, 그리고 Y 더하기 Z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 더하면요. A 더하기 2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2Y 더하기 Z요. 얘가요 82래요. 됐나요? 그리고요.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와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는 A 더하기 C죠. 그거랑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가 같아요. X랑 Z 더한 거랑 같대요. 자, A 더하기 C는 X 더하기 Z예요.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끝. 그러면요. 이거 두 개 가지고 먼저 해결합시다. 요 위에 줄이랑 요 아래 줄이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35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30이니까 그대로 밑에 식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요. B 더하기 Y 더하기 35 더하기 30이 82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B 더하기 Y가 얼마인지 나오죠, 지금. B 더하기 Y가 17이네요. 됐어요? 자, 그리고 A 더하기 C랑 X 더하기 Z가 같다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얘들아. 그러면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건 y값이거든. y값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a 더하기 c라는 것은요 35 빼기 b죠. 맞아요? 자, a 더하기 c는 35 빼기 b예요. 자, x 더하기 z는요 30 빼기 y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죠. 나 y값 구해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구간을 나눠서 걔네들한테 미지수를 좀 주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정말 쉽습니다. 알겠죠? 739번도 한번 보자. 자, 12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과 자연과학 특강을 신청받은 결과래요. 자, 전체 집합 120이고요. 그리고 인문학 특강이요. 인문학 특강 A라고 자연과학 특강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120이요. 적어놓고. 자, 인문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자연과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보다 16명이 적고요. 적어도 하나의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어떤 특강도 신청하지 않는 학생보다 80명이 많고요.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자연과학 특강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이요. 자연과학 특강만 신청한 학생 수라는 건 여기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구간별로 미지수를 줍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20이라는 게 나오고요. 가번 조건 쓸게요. 인문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A 더하기 B요. A 더하기 B는 자연과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보다 16명이 적어요. B 더하기 C에서 16 뺀 거랑 같아요. 됐어요? 자,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C에서 16 뺀 거랑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적어도 하나의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떤 특강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보다 80명이 많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D 플러스 80이요. 됐죠? 자, 그러면요. 뭐 먼저 나오냐면 얘랑 얘 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요 120 마이너스 D거든. 그지? D가 나와요. D 값이요. 이 두 개를 보고 D 값이 20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요. 나는 C의 최대값 구할 거예요. C의 최대값 구할 거야. 그러려면 이거 한번 좀 다시 봐볼까? 얘는 아직 안 썼죠? 얘도 한번 다시 봐봐요. 결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게 100명이라는 거거든. 맞지? 그리고 얘를 좀 써먹기 위해서요. A 더하기 B가 뭐냐면 100-C예요. 그죠? 뭐야. 여기서 A와 C의 관계식이 나오구나. 여기서요. B 같죠 지금? B가 양변에 같으니까 A라는 게 C-16이네. 집어넣자. 그러면 2C 플러스 B라는 게요 116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B값을 구할 수는 없고요. 미지수 많잖아. 그지? B값을 구할 수는 없고요. 자연과학 특강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C의 최대값을 구하면 너넨 끝나. C의 최대값 구하면 끝나요. 여기서. 그럼 B가 0일 때 C의 최대값 아니겠냐? 맞지? B가 0이면 돼요. B가 0일 때 C는 최대값 같습니다. 그때 C가 정답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좀 해석하시라고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7단원 7단원까지만 좀 해오세요. 너네 지금 공수2가 숙제가 굉장히 많이 밀려있거든?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7단원까지만 해오는 대신에요.
6단원까지 오답 끝내오셔야 됩니다. 1부터 6단원 한 문제도 빠짐없이 해오세요. 알겠어요? 단 한 문제도 빠지면 안 된다. 뭐야? 알겠지?